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도 사업을 하려면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에서는 특히 나중에 조성이 끝난 토지를 누구에게 어느 만큼 분배할 것인가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인가는 이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안 받아도 되고 행정청이 아닐 때만 인가 받는데 인가권자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뀝니다. 다른 데서는 누가 인가를 했어요? 지정권자가 있죠? 국장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종전에 있던 이러한 토지를 새롭게 조성된 이렇게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 그래서 얘를 종전 토지. 바뀐 토지를 뭐라고요? 바뀐 토지 이거를 환지. 종전 토지 대신에 이제 환지를 주는 겁니다. 보통은 위치를 비슷하게 환지를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란색 토지는 다 환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정하지 않은 것들은 보류지 그래요.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해서 보류하고 있다. 그래서 보류지. 그 쓰임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뭐 도로, 공원 여러 가지 보류지가 있을 수 있죠. 이 보류지 중에는 특히 채비지 하는 게 있어요. 채비지. 채비지. 사업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땅. 사업 경비로 대체한다 해서 채비지 그럽니다. 채비지. 사업 비용은 누가 사업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그죠?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자기 경비로 자기 돈으로 다 쓰면은 채비지가 자기 땅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 채비지를 팔아서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채비지. 채비지라든가 보류지를 많이 할수록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환지 계획은 이제 아까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회나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계획 세우는 것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조금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주인공이 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도 뭐 이러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보류지 채비가 있고요. 이런 보류지 면적을 몇 퍼센트 할 것인가, 또 환지를 어떻게 구획을 설정해서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세우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환지 설계하는 게 있고요. 환지 설계 이런 것들은 환지 전후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보류지 면적은 얼마 할 것인가, 채비지 면적은 얼마 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환지 설계가 있고. 환지 계획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를 하는데 공부할 게 증환지, 감환지 하는 것들. 그리고 환지를 정하자는 환지 부지청, 입체환지, 환지 예정지 하는 것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례율이라든가 권리 가액 이런 것까지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 공식 같은 것들은 문제 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면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증환지, 감환지는요, 원래 여기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환지를 정할 때는, 바꿀 때는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식? 평가식.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면적식이 있습니다. 면적식. 이 환지 전에 토지의 그 가치도 큰 차이가 없고, 환지 전에 위치 같은 것, 여기에 있는 것을 이리 바꿨죠, 제가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주고 위치도 변화갖고 환지 전에 뭐 토지의 가치가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식. 여러분 토지 100제곱미터가 좋아요? 1000제곱미터가 좋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 토지인지 모르니까. 양산 시내에 있는 100제곱미터하고 양산 아주 산골에 있는 1000제곱미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평가를 해요. 가치가 중요하죠. 다른 것들도 물론 가치가 중요해요. 단순한 면적이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지를 할 때는 환지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100을 가졌는데 여기다 1000을 줬대요. 그냥 좋아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는 토지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식으로 해야 돼요? 환지는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까 환지 전에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무슨 식으로 해야 돼요? 면적식으로 해야 됩니다. 면적식. 근데 입체환지라는 것은 평면 환지에 대응해서 여기 있는 토지 대신에 여기 있는 토지를 주면 그냥 평면 환지. 근데 여기 있는 토지나 건축물 대신에 여기에 건축물을 주게 되면 입체환지. 그럼 입체환지. 토지가 어떻게 되죠? 벌떡 일어났어요. 입체환지. 그 입체환지인데 환지 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커요? 크죠? 환지가 일어났는데, 토지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입체환지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돼요. 아까 면적식의 조건 자체가 환지 전후의 토지의 가치 차이가 별로 없을 때였죠? 근데 입체환지는 토지의 가치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는 1000제곱미터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100평, 여기 100제곱미터가 있다고 해서 10평, 이럴 수 없잖아요. 저기는 토지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해서 여기는 아파트의 가치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체환지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식. 이제 그 환지의 그런 내용들 기본 개념 보셨고, 비례율 하는 것은요, 사업을 했는데 여기 토지 가치가 100억이었어요. 근데 여기 토지 가치가 200억이 됐어요. 2배가 늘었죠? 여기에 있는 1억짜리 토지 가진 사람은 여기에 2억짜리 토지를 이제 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 경비가 있어요. 사업 경비. 사업 경비가 만약에 50억 들어갔다. 그러면 50억은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만약에 200억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50억은 사업 시행자에게 줘야 돼요. 사업 경비로. 그럼 여기에 순수하게 얼마, 150억이 된 거예요. 100억짜리 사업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골치 아픈 사업을 해서 150억이 됐습니다. 여기 10억짜리 토지 가진 사람은 여기서 15억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대 1.5가 됐죠? 이게 비례율. 그리고 여기서 10억짜리 가진 사람은 15억을 주장할 수 있으면 그게 권리가액 이렇게 말해요. 여기 5억을 가진 사람은 7억 5천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억 가진 사람은 150억 토지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사람의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토지는 좀 감환지할 수 있고, 여기 토지 가치가 좀 적은 것들, 토지 면적이 너무 좁은 것은 좀 늘려주는 것을 증환지 이렇게 말합니다. 증환지. 환지 부지정은 아예 토지를 지정받지 않는 거, 환지를 지정받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어서 좋았는데 토지를 나는 이렇게 반듯한 거 싫다. 이 사람 평생 바둑만 뒀대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지겨워요. 반듯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을 수도 있죠. 환지 부지정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에 내가 원하지 않고도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권리가액을 따져서 또는 뭐 면적식으로 간단히 면적식으로 해볼게요. 평가식 원칙이지만 면적식으로 합니다. 여기에 토지가 만약에 현재 8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80제곱미터. 그럼 보통 여기 이제 만약에 그 보리지 면적을 한 50%를 정한다고 했을 때요. 환지가 이제 50%밖에 안 돌아가요. 80 대신에 얼마가 가겠어요? 40밖에 안 가겠죠? 근데 40이 있으면 주거지역에서 주택도 못 짓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 미만으로 분할 못 한다는 것은 60 미만일 때는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늘려주면 그걸 증환지예요, 증환지. 근데 또 이제 만약에 8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4천을 줘야 되는데 4천 너무 많이 가져가죠. 그럴 때 감환지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현재 80이 아니고 60 가지고 있는 사람, 60 가진 사람에게 50을 주면 30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2배를 늘려주기는 곤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더 극단, 여기 40밖에 없어요. 여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을 60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택 지을 수 있게 60 주겠다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할 수 있죠? 환지 부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체환지에서도 권리가액이 너무 낮을 때는 입체환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그 숫자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다시 환지를 할 때는 증환지, 감환지라는 것은 뭐 틀리게 낼 가능성이 없어요. 시험에서.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 동의나 또는 직권을 할 수 있죠. 이것도 틀리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임차인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혹시 될지도 몰라요. 환지 부정 것은 임차인의 권리도 잘못하면 박탈할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입체한지는 아까 토지 대신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이 입체한지. 환지 예정지하는 것은요. 사업을 여기서 끝냈어요. 끝냈는데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종전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는 환지를 지정받을 예정이죠. 아직 몰라요. 여기 공사 다 끝날 때까지는 모르죠. 여기는 올해 끝났어요. 여기 내년에 끝난대요. 여기 내후년에 여기 그 후년에 끝납니다. 사업 다 끝나면은 환지처 준공사 후에 공사 완료 공고하죠. 공사 완료 공고 후에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비로소 여기에 있는 환지를 갑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사 끝나는데 1년, 2년, 3년 다 끝나서 공사 완료 공고 후에 환지 처분에 땅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입니다. 낭비죠. 그래서 미리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제도. 이 토지가 당신의 환지가 될 겁니다. 예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지 지정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갑은 종전토지 대신에 종전토지는 이제 버리고요.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종전토지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종전토지 여기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의 환지가 되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새로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하겠어요? 4월 1일 12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사용합니다. 왜 이때까지요? 그 다음 날부터는 환지 예정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땅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내 땅으로. 혹시 중간에 잘못돼서 환지 예정지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 환지 예정지 제도. 그러니까 여기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뭐라고? 채비지 그랬죠? 채비지. 자, 만약에 여기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또 사업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거나 또는 돈을 받고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그 이제 처분 행위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산 사람 있죠?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제 그 땅을 취득을 할 것이고. 근데 그건 민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내면 뭐 곤란한 건데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안 팔았어요. 그럼 채비지는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겁니다. 미리 처분했을 때는 그 처분한 법률 관계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비례율 아까 말씀드렸고 권리가액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자, 작성 의무 환지계획.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은요, 그 밑에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 입체 환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평면은 환지 전 토지에 토지를 조성되는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조성되는 구분 건축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 그럼 이제 여기에 저당권이 있을 때도 저당권도 같이 이전을 하겠죠, 당연히. 입체 환지로. 환지 설계는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평가식. 근데 면적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하라고 했죠? 입체환지. 그럼 돼 있죠? 맨 밑에 3번의 맨 밑에 입체환지를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된다. 298페이지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은 먼저 커다랗게 아까 큰 그림을 그려드린 환지 전의 토지를 어떻게 새롭게 구획을 설정해서 환지할 것인가, 보리지는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환지 설계를 해야 되고, 각 필지별로 환지가 무엇인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환지 명세예요. 환지 명세. 각 필지별로 알려줘야 되겠고, 또 각 필지별로 증환지, 감환지, 부지정하다면 뭘 해줘야 돼요? 청산을 해줘야 되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명세서도 환지 계획에서 다 작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청산 같은 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기 환지 처분하면서 거기서 확정될 수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네 땅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대신에 1억을 줄게. 청산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채비지 명세, 보류지 명세 있어야 되고요. 입체환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입체환지 신청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그 이제 환지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에 동그라미 4번에 평균 부담률 비례율 그리고 권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설명한 정도로 하시고 문제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부담률이 있는데 이것도 공식은 또 문제에서 그냥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토지 부담률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땅을 한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왔어요. 멀끔하게 생긴 사람 와서 네 땅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700 주고 네가 300 가져라 이러면 선뜻 동의를 안 하죠. 기분이 딱 상하죠 벌써. 내 땅인데 주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긴 하겠다는데 반 더 가져간대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내가 개발을 할 테니까 반반 합시다 이러면은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해서 50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돌산인데 개발을 잘 해주겠대요. 그러면 50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해요. 야 그거 산인데 저 사람 개발 잘하는 사람이야. 60 줘도 돼. 그럼 60 줘도 돼요.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걸 잘 가꾸면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60 더 줘도 돼요. 그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있으면 60을 초과해도 돼요. 60을 초과해도. 2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이 동의가 있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 토지를 잘 개발하면은 60 아니라 90을 줘도 돼요. 이득이 될 수 있죠. 토지는 평가식이 원칙이에요. 가치 평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만 너무나 고집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발을 잘해서 가치 있는 땅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29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위치나 지목, 면적, 그리고 수리관계라든가 토지 이용 상황, 토질, 기타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환지는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했죠? 평가시.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환지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위치, 지목, 면적은 암기사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험에서 뭔가 토지의 가치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다. 상식적인 것들. 전혀 얼토당토 않는 거를 여기다 시험에서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수리관계라든가 이용 상황,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농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을 짓고 있는가, 뭐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니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들 쓸데없이. (300페이지) 자, 환지를 할 때 본래 이제 환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라면 토지의 전부나 일부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의 동의도 받으라고 했죠. 받으라.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무슨 환지 할 수 있죠? 증, 또 감.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그리고 너무 좁을 때는 아예 환지를 직권으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서 이익을 독과점할 것 같다 할 때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 입체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고 아파트 지어서 그 아파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공급 원칙이 적용 안 되겠죠? 뭐 주택 청약저축 1순위자, 2순위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게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무슨 식으로 알아?
평가식으로 하라 그랬죠. 근데 입체환지 할 때 이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좀 반에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애들을 이제 왕따를 시키고 같이 포함 안 시키고 자꾸 제외를 시키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좀 떨어진 애들은 우리가 7푼이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7푼을 배제를 시켜요. 그 7푼은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1번 입체한지 세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얼마요? 7푼이 100분의 70 이하. 70 이하 할 때는 그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입체한지 신청해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는 게 그 파란색 바로 위에인데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 여기에 입체한지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 제일 가격 낮은 것이 1억이에요. 1억. 여기에는 토지를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토지 4천만 원짜리 가졌어요. 권리가액을 해보니까 1.5배 하면 6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1.5배 늘었다고 했을 때 가정할 때 그죠? 4천이 6천이 됐죠? 권리가액이 6천인데 이거 1억에 100분의 70 이하죠? 그럴 때는 분양신청 자격에서 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분의 70. 그런데 그 토지에 무엇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택. 여기 있는 판잣집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지에. 그래서 주택 판잣집 가격과 여기에는 토지 가격을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역시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분양신청 자격이 박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주택이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를 왜 한 거예요? 왜? 여기는 토지 소유자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이 그전에는 판잣집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었죠. 사는 사람을 너 권리가 작으니까 싼 집에 살았기 때문에 입주한지 신청 자격 없다 해서 여기 뭡니까 분양신청 자격을 안 주고 뭐 토지만 준다라든가 쫓아내면은요.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쫓겨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입주한지 신청 자격을 박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7푼이는 배제할 수 있는데 2번 주택을 가졌을 때는 배제하면 안 된다. 주택. 다음에 303페이지 303페이지 보시면 환지는 본래 아까 직권 환지 부지정이라든가 또는 당사의 신청이 있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었죠. 입체 환지는 얼마 이하 할 때? 얼마 이하 할 때? 7푼이 100분의 70이 할 때 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사유에 안 되더라도 입체환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처럼 입체한데 아파트 신청 자격 없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아파트 신청 자격 생긴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노리고 나중에 권리자가 된 사람들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의결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입체환지 신청 자격을 배제하기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304페이지. 304페이지. 1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근데 그 앞에는 기준이라 하는 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런 의미만 파악하시다가 나중에. 여기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려면 공고하고 공람한다고 했죠 아까. 어디에다 공고해요? 일간신문 공고했죠 아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는데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서 곧 있으면 하겠구나 알고서 그때 부랴부랴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도시개발 구역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분할할까 60 이상으로 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공고 공람일 또는 기준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해하시다가 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환지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도 어차피 소유자가 한 명이죠. 이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 이러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한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이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또 공고 공람일 또는 기준일 이후에 분할해서 각각 따로따로 소유하는 경우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또 생기는 경우라든가
또는 기존의 다세대 주택을 나대지에 건축물 건축하거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거나 또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해서 어차피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 외울 게 아니고 4분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돼. 그냥 저절로.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 소유자 증가. 소유자 증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대지만 있었는데 집을 졌어요. 소유자 증가했죠? 한 필지의 토지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증가했죠? 또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꿨어요. 증가했죠? 자, 이러한 경우 그리고 대지와 건축물을 한 사람이 가졌는데 분할해서 소유했습니다. 1, 2, 3 때 외우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증가할 때 일정한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가 증가되면 그 나중에 증가된 소유자들은 환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청산하면 되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증가 이 말 보면서 1, 2, 3 보시면 돼요. 보류지 채비지 그 밑에 7번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놓아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 중에서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땅을 채비지 그러죠? 채비지로 정해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법문이 너무 길고 쓸데없는 말들을 반복해 놨는데 아직 정비가 좀 안 됐습니다. 채비지의 용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환지 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으라고 했죠? 인가 받아야 됩니다. 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별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지정권자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환지 계획은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구청장에게 청심환을 드시고 시험 볼 때. 요즘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간이 떨려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럼 청심환 드시고 합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보시니까 시간 분배도 못하고 처음에 떨려요. 마킹하는 실수할까 또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시간은 제대로 내가 할 수 있는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지 막 여러 가지 평소에 모의고사 봐서 그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신 분은 훨씬 나아요. 안 하신 분들은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건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신 분 중에 점수는 충분히 나올 점수인데 마킹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분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본 중에 이제 열에 한 8, 9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한 분, 두 분은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만 들으면 모르니까. 10명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분은 진짜 맞을 수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떨어진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계속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 뭘 드시라고요? 청심환. 그러니까 청심환 청은 구청장, 환은 환지계, 관지계. 환청 그러지 마시고. 환청 그러면 좀 자꾸 이상한 헛소리가 들린 것 같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바닥에 붙었다. 청심환과 붙자. 이렇게. 306페이지에 환지 예정지가 있습니까? 환지 예정지. 양과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뭘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채비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채비지 처분할 수 있다. 311페이지 환지 처분. 이건 이제 절차를 조금 보셔야 되겠네요. 준공사나 공사하려 공고 후에 이제 환지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조금 혼란스러운 용어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끝내면 공사를 끝내면요. 공사를 끝냈음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에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냈음을 공고해야 된다 이런데 그냥 공사를 끝냈음을 공고해야 된다 이러면 끝내는 좋은데
대통령령을 보니까 그걸 묵찰을 공사 완료 공고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이건 사업 시행자가 잠정적으로 한 공사 완료 공고. 그리고 여기 공사 완료 공고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하는 거. 그럼 법률에서 그렇게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같은 말을 쓰면 안 돼요. 내용이 다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불형에서 쓰고 있는데, 이건 지정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른 말로 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체를 안 하고 있어서 책을 쓰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강의하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표현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거 무시하고, 자, 어쨌든 공사가 끝냈으면 공고하고, 여기서도 공고 공람시켜요. 이 절차는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람 기간 동안에 며칠 공람 기간 중에서요? 14일 동안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할 수 있어요. 내 토지를 왜 이렇게 척박하게 개간해 형질변경했느냐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투면 의견 제출한 대로 만약에 이제 다시 조치를 하면 조치하고 나서 준공사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지정권자가 준공사를 하고 그리고 다 통과되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수용 방식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지만 여기는 하나 남아있죠? 뭘 해야 돼요?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이 절차를 다 마쳐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할 때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장도, 지방자치단체도 사업할 수 있었죠? 전부한지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동의할 때 2분의 1, 2분의 1 동의할 때 있었죠? 그럼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준공사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네 공사완료 공고 후 환지 처분하는 거고, 만약에 지정권자가 할 때는 준공사를 신청해서 준공사가 통과되면 그때 이제 환지 처분하면 됩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두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헷갈린데요.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하지 마시고 공사가 다 끝났다 이 정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 숫자는 기억을 꼭 해주시고 여기 있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 일반적인 절차를 가지고서 시험을 내면 좋은데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것으로 시험을 자꾸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응하기 어려워요. 정리해드리는 것까지만 하셔야 되니까 다 하시면 안 되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공사완료 공고는 무시하시고 공사 끝내고 나서 조치 한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준공사까지 하고 공사완료 공고에 환지 처분한다.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60일.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주로 청산금 문제가 있겠죠. 청산금. 토지는 아까 이제 여기서 해결됐다고 보고 극단적인 경우 여기서 또 토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청산금 문제입니다. 청산금. 이런 다툼이 해결되면 이제 환지가 이제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 그 외가로 1번에도 공사완료 공고하는 말인데 무시하시고 목차를 보지 마시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를 끝냈음을 공고하고 관련서를 공람시킵니다. 공람. 그 밑에 공람기간 얼마?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의견서 제출 있죠? 그러니까 공사 끝냈다 하는 건 그 다음에 공람시키고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한 대로 아직 의견서 불만이 없거나 또는 불만대로 불만 사항을 처리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신청.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할 때는 준공검사 신청할 필요 없죠? 자기가 공사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절차는 전체적으로 눈으로만 확인하신 정도하고 준공검사 신청하고 준공검사 결과 공사완료 공고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 쓰면은 공사완료 공고가 2번 나와서 내가 볼 때는 이 책을 쓴 사람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아니고서 법문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다 써줘야 그 의미가 좀이나 알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다 안 써놓고 저 뒤에 갖다 써놨는데 약간 헷갈리게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사완료 공고는 법에서도 없어져야 돼.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를 끝냈다고 해야 되고 준공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완료 공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최종적인 공사완료 공고예요.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말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불행해서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그리고 이제 준공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되고 준공사를 받으면 또는 지정권자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얼마 이내에 환지 처분하라고요? 60일 내에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저는 환지 처분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환지 처분, 환갑잔치, 환지 처분 좀 비슷하죠? 얼마 이내에 하라고요? 60일. 환갑잔치 60년에 하죠? 60년. 환지 처분은 60일 내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환지 처분했습니다. 청산금도 다 분쟁이 해결되고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하죠? 권리관계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권리기소.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각종 권리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 이전된다, 무엇이 이전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그냥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해서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저당권 하는 것들이 다 일체로 이전합니다. 권리 소멸 언제 소멸해야 돼요? 소멸. 여기 이렇게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이렇게 환지로 이전하죠? 그럼 이 사람의 종전 토지에 있던 2억이 있는 권리는 언제 없어져야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없어져야 새로운 권리가 여기에 만약에 을이 여기 환지를 받았어요. 을의 권리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생기려면 갑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 1일 오늘 밤 12시에 권리는 소멸하는 겁니다. 생기는 것은 4월 3일 0시에 생겨요. 소멸은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환지 예정으로서 사용하던 권리도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이제 환지로서 자기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생기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생긴다.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로 이전하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한다 하는데 이전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권. 여기다 할까요? 일단 이전하지 않는 건 뭐였죠? 지역권. 여기에 갑의 토지가 도로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서 남의 땅을 이렇게 이용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다 이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권 이전합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존속.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이런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데 이제 도로를 개설해서 필요 없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필요 없게 된 사용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계속 있어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이죠. 언제 소멸하죠? 오늘 밤 12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소멸은 다 그때 소멸한다. 그 전에도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있어야 여기서 청산금 같은 결정할 때 활용이 되거든요. 어쨌든 없어지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또 하나 없어지지 않는 건 여기에 종전 토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출입 금지 행정 처분이 내렸어요. 근데 이걸 환지로 이렇게 이전합니까? 출입 금지가 기존 토지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 처분 그리고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 존속. 지역권도 종전 토지의 존속.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 소멸하죠? 오늘 밤 12시에 소멸한다. 같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수적인 것으로 또 정리했어요. 자, 이거 원칙이 뭐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를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있죠? 청산금 확정되고, 이전하지 않는 것들 지역권과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 거기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료 문제가 있어요. 임대료. 종전 토지에서 저기 빨간 종전 토지에서 이렇게 여기죠. 여기 환지로 이전했을 때 토지의 가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 증가하게 되면 차임을 좀 올려줘야 할 것이고 가치가 줄면 또 차임을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임 증감 청구권. 기존에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5년 동안 한 달에 임대료를 그러니까 1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이익이 늘어났을 때는 임대료를 좀 올려줘야 되고 줄었을 때 임대료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겠죠. 그럴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증 같은 것들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임대인이 전에는 이거를 남한테 또 넘겨주고 보증금 받아서 주고 이런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그렇지 못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그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하고 그 손실보상한 것은 나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반환 받아가요. 사업 시행자가 보증금 1억을 여기 임차인에게 보니까 반환했을 때 그때 그 사업 시행자가 1억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죠? 나중에 다 토지 소유자 원래 그 의무를 질 자에게 이제 받아갑니다. 그것을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데 몇 번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용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차임 증감 청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지하면요. 언제 환지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상금 확정되죠? 또 하나 종전 토지 그냥 남는 게 있죠? 전속과 지역권 남죠? 그리고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또 심지어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보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시행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312페이지 그 양괄호 2번. 권리소멸 아직 안 읽었나? 자, 양괄호 2번에서 외괄호 1번에 동괄호 2번. 권리소멸.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오늘 밤 12시 환지 처분 효과의 예외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 전속하는 것. 또 하나 뭐가 있죠? 무슨 권? 지역권. 지역권. 근데 지역권도 필요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죠? 그러니까 소멸은 항상 끝나는 때. 다음에 입체환지. 입체환지 똑같습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계획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뭐 건축물의 일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다음 날만큼 있어요. 다음 날. 다음 페이지. 저당권. 저당권도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언제 이전하죠? 다음 날. 다음 날.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 이런 말들 뭐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아파트. 말도 어려우니까 언제 이전하죠? 다음 날. 다음에 채비지 보리지.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요? 시행자가. 보리지는 이제 환지계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 언제 취득해요? 전부 다음 날. 청산금 외괄호 2번.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환지 처분하면서. 과부족분 청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정은 언제 됩니까? 당연히 환지의 부수적인 권리니까 환지가 확정되면서 이것도 확정되죠. 다음 날 확정된다. 징수와 교부. 이제 청산금이 결정되면 그걸 확정되면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겠죠.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분할 다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지 처분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해야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환지 부지정한 토지가 있었죠.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미리 환지 처분할 때까지 환지 부지정한 사람은 여기서 굳이 여기 남아있을 필요 없죠. 땅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 환지 청산금을 미리 결정해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다음 페이지. 청산금 소멸시효 외괄호 6번.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이 5년간 행사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래서 공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은 10년이지만 공법상의 권리관계는 아주 다수의 그런 상대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짧게 하고 있어요. 5년. 환지등기 14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임 증감 마지막에 316페이지. 임대료 증감 청구 있죠? 증감 청구. 목차 보시고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차임 증감 그리고 계약 해지. 다음에 외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손실을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 그럼 3번.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본래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이
328페이지. 328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 세 번째 줄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발행하려면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공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그랬죠? 이자는 2년. 이자는 본래 이놈인데 왜 2년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발행 방법은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발행. 도시개발 채권 이율은 조례로 정하는데 누구한테 또 승인 받으래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채권 매입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받는 자가 매입을 해야 돼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매입하진 않겠죠.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한다면 민간사업 시행자,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는 자. 그래서 자꾸 토속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형질변경 목적일 때는 형질변경 허가 받으라 그런 말 자꾸 했죠. 그 다음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같이 채권 4가지가 있는데 그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양이 많아서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율과 발행할 때는 그동안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그동안 승인했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누구한테 행장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원금은 몇 년,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이자는 2년이죠?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죠? 그리고 기명이나 우기명이 아니고 무기명. 우기명 아는 사람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외워드리겠고, 자, 이율과 발행 앞글자 따서 이발은 전에는 지금은 아니고요. 전에는 경찰서나 뭐 구청 같은데 시청 관내 가면 이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발소가 있었는데 행자부에 가면 이발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 행자부가 아니고 행안부인데 행정안전부. 이발 어디 가세요? 행정부에 가서 합니다. 이발은 행정부. 그다음에 이거는 5년, 2년은 이거는 외울 수 있는데 얘가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그냥 앞글자 따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5, 2, 50. 오는 뭐예요?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요것만 하면 되겠는데 얘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5, 2, 50 이렇게 하겠습니다. 5, 2, 50. 기명, 무기명인데 여러분들 농촌이 무서워요? 도시가 무서워요? 도시가 무섭다는 분도 있고 농촌이 무섭다는 분도 있는데 농촌이 무섭다는 분은 시골개발채권 그래야 돼요. 시골개발채권 없으니까 도시가 무섭다고 해주십시오. 도시가 무서워서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도시개발채권은 무슨 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얘만 있어요. 도시개발채권에서만. 무기명을 다른 데서 내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오늘 문제 한 5분만 풀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2시도 안 됐네요. 늦어질까 봐서 막 조마조마했는데. 1번 구역지정과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역을 정하려면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죠. 거꾸로 갈 때가 있었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귀뚜라미 시골지역은 거꾸로 왔죠. 주상공 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2번 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구역은 도시와 지구 단위가 된다고 했죠. 3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협의를 누구랑 해야 돼요? 국장하라고 했죠.
구역 지정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고유 권한으로서 국장은 할 수 없다. 중삼천불 국가가 책임져라 그랬죠? 국장도 할 수 있고.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러니까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굴착이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물건을 쌓는 것도 허가사항.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0일 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행위로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사업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5번 특광 별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그랬죠. 여기는 별이 하나 빠진 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그런 해당 대상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이고요. 3번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황야에 몇 명? 황야에 7인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등기해야 성립한다. 3번 맞네요. 4번 다른데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임원 직원 경할 수 없고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안 되고요. 조합과의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감사. 틀린 것은 환지계획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청심환 맞네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가해서 정하거나 아예 환지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한지할 수 있죠. 종전 토지와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모든 토지 가치의 평가 대상인 것들은 다 고려를 해서 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환지 계획에는 이제 전체적인 토지 부담률 등의 환지 설계, 그리고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보리지, 채비지 명세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환지 처분 효과. 생기는 것은 다음날, 없어지는 것은 끝나는 때. 그렇죠? 1.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부터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맞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후에 공고가 있은 다음날 확정되므로 환지 처분 전에 청산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무슨 환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부지정이 있었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환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당연히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맞죠. 처분했다면 처분한 법률과에 따르면 되는 거고,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죠. 원칙 맞네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오늘 밤 12시에 이제 소멸하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도 환지로 이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복수 문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